종목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유명한 종목보다는 저평가된 실적주들, 작은 종목들 잘 찾아주시는 분이죠. IM투자증권 영업부 이수철 이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여쭤보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어제 오늘 급락을 하면서 네.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고 있는 게 네네. 사실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원포인트 레슨 할 때 자막으로도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북한발 리스크는 이번 주 내로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김종철 소장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 이제 긍정적인 단어를 써주셨습니다만 아직은 지나가 봐야 안다는 것 같은 불안한 심리가 남아 있어요. 네네. 코스닥 시장 좀 투자 전략,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말하기 이전에요.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새로운 돈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지 위에서 비싼 주식을 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 이 주머니에 있는 주식이 저 주머니로 왔다 갔다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코스닥이 그 신고가를 내고 나서 추세가 금요일에 목요일에 훼손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요일서부터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와중에 네. 일본 문제다, 북한 문제다. 여러 가지 설상가상으로 돼서 어저께 좀 투매 비슷하게 사실 투매라기보다는 이익 실현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밀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손바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우려가 이 조정이 얼마까지 이어지겠느냐? 사실 그거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제가 그래도 좀 봄 기운이 돌아나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 네. 저점보다는 조금 위쪽에서 돌아나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너무 네네. 걱정할 필요 없다. 자연스러운 손바뀜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럼 좋은 종목을 또 잘 우리가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기회의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글로벌 시장처럼 좋았었던 업종이 있습니다. 네.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IT 산업이 좋아지고 나면 IT 소지 업종들이 좋았던 것처럼 이 제약업종이 좋았을 때 이 원재 의약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일약품도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네. 오늘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주말에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지만은 올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하이텍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원재료 쪽을 이제 만드는 네네. 회사일 거라는 건 감이 왔는데 하이텍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하이텍팜은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네. 그 주사제용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탈리아의 ACS 도브파라고 하는 네. 그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업 탐방이나 그런 것도 좀 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주주가 외국 사람인 거예요? 네네. 이탈리아 사람? 그래서 이 ACS 도브파라고 하는 회사는 네. 그 글로벌 4대 항생제 제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약간 노이즈 났었던 것은 대주주가 예. 엑시트 하느냐 이야기가 났었는데 그 ACS 도브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만 8만 6천 명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네. 현재 하이텍팜 같은 경우 그 작년 말 기준에 현금성 자산이 430억 원이 있는데 그냥 엑스텔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시장의 노이즈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하이텍팜이 영위하고 있는 항생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항생제가 과거에 페니실린계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세팔로스포린계로 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에서 가장 고마진의 고농도의 그 분석 기술이 필요한 카바페넴계로 진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바페넴계의 대표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주사제용 무균 이미네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무균 이미페넴하고 살라스타딘이 현재 매출 비중이 약 74%에 해당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원래 개발한 회사는 미국의 MSD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국내의 그 경쟁자로서는 하이텍팜과 국내의 중해제약, 네. 인도의 람박스에 같은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처음 발매를 시작해서 남미,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세계 시장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사제용 무균 세프트리악손이라고 해서 이것은 매출 비중이 약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로서
개발사는 독일의 로슈사입니다. 그래서 하이텍팜과 한미정밀화학, 로슈, 산더스, 팩스트 및 몇몇 중국 업체가 과점 중인 시장이고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이태리나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남미 여러 국가에 수출 중인 상황입니다. 네. 제약업계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힘드셨겠어요. 단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어차피 지금 뭐 단어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원료 의약 부물주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매출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주사제형 무균 이미페넴이라는 제품이 있었고요. 주사제형 무균 세프트리악손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사 소개를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네. 지금 소개하고 계신 하이텍팜만의 경쟁력을 좀 부각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한번 하한가 맞은 게 아까 대주주 물량 처분이란 루머가 있었다라는 건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보다 좀 구체적인 해석도 함께 덧붙여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그 하이텍팜의 그 장점은 우선 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 시설과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어진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그런 노이즈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이도 합성과 무균 제재 제조 공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마진의 카바페넴계 제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 FDA의 품질 기준인 그 이미페넴의 불순물 한도가 있습니다. 0.05%를 충족하는 고효율의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미페넴과 살라스타틴을 혼합을 해서 혼합 제제로 활용을 하는데 이 혼합 기술이 아주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것을 보유해서 높은 수율을 확보 중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인 글로벌 4대 항생제 제조사인 이탈리아의 ACC 도브파를 모기업으로 해서 네.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데 라고 하고 좀 의아해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ACS 도브파를 통해서 미국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조만간 그것도 좀 구분을 해서 IR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 12월에 국내 업계 최초로 고순도 주사제형 카바페넴계와 이미페넴계 제품에 대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 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인 올해 특허 만기가 끝나는 에르타페넴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또 올 하반기 돼갖고 지금 보면 신규 대형 거래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 가시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그 중단 중인 공장의 추가 증설이 여부가 결정이 지어질 것 같고요. 그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주주 관련 엑시트 노이즈와 관련돼서는 회사 네. 쪽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미 14.39%를 갖고 있었던 102만 주 물량의 하프 그로브라고 하는 것의 물건은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엑시트의 지난주 금요일 루머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는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이 회사가 작년 그 12월 말에 순현금성 자산이 390억 원이었고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3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주주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두고 엑시트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오히려 뭐 고배낭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하면 좀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면은 사실 해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환 손실이 약 20억 정도 발생하였지만은 지금은 외환 시장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금년 같은 경우 오히려 환 차익이 발생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중국에서 조류 독감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조류 독감 같은 것이 반영하다 보면은 예. 항생제 수요도 증가될 것 같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걱정될 부분 잘 풀어주셨고 이제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좀 몇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하한가를 맞아서 그랬던 건지 코스닥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고 있었던 어제 또 오늘 연이어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 포인트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작년 매출이 586억 원에 네. 영업이익이 103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작년이 좀 재작년보다 조금 영업이익이 줄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로존 매출이 좀 감소되면서 실적이 좀 디스카운트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그리고 이제 그 최소한 뭐 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은 추정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월 20일 공장 건설을 스톱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우려가 있는데
그 공장은 추가 그 증설과 관련된 재개 여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지만은요. 네. 중요한 것은 이미 기존의 생산 능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180 수준까지. 그러니까 연 그 8,400kg를 만들던 공장 규모를 15,000kg까지 늘려놓은 80% 정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 중단에 대한 우려는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전 저점에 그 바닥권에서 출렁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대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까 앞서서 뭐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이다라는 포인트를 기대해 두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또 지금 하반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좀 주가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한 것 한가 기록했던 것은 뭐 크게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종목공값 오늘은 하이텍팜 살펴봤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 이수철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